밖에 눈이 와 가지고 눈이 되게 많이 쌓였네요. 아까 조금 덜 오다가 지금 갑자기 눈이 되게 많이 와요. 눈이 와서 눈 한번 찍고 왔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눈이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눈도 올 때만 이쁘죠. 볼 때는 이쁘지. 나중에 치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다 좋을 수는 없고 사람 욕심인 것 같아. "혼자 사는 거 좋냐?"라고 막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혼자 사는 거 괜찮냐?" 물어보는데 가족을 만들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또 혼자 살면서 얻는 것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라는 그런 거를 내가 포기하는 대신에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또 많고, 그러니까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혼자만의 어떤 이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이게 선택의 문제 아닐까. 뭐가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각자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각자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눈 얘기하면서 방금 밥을 먹고, 제가 이제 일어나면 밥을 먹고, 지금 밤이잖아요. 제가 요즘 낮과 밤이 바뀌어 가지고 저녁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항상 이 방으로 와요. 이 방이 보시면 딱 보면 환하죠. 예. 다른 데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집이 다른 데는 다 깜깜하고 이 방만 환해요. 따지면 이 방이 이제 사무실인 거죠. 제 사무실. 여기서 항상 일을 하고 한 10시간을 이 방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일어나면. 네, 가끔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미도 산책을 갑니다. 소미 산책 영상을 잘 못 찍는 게 잠깐 찍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까먹습니다. 아직 유튜버의 그런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까먹어요. 솔직히 많이는 안 나갈 거예요. 제가 뭐 나가야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근데 그래도 나가긴 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맨날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집순이라 그래도 잠깐 산책은 가요. 왜냐면 못 걸을까 봐. 제가 드디어 이렇게 지금 제가 치과 치료 중인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양쪽 지금 어금니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발음이 막 세. 그런데 이달 말에 어금니가 생깁니다. 이쪽 어금니가 생기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오른쪽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앞니가 생길 거예요. 드디어 인제 이 앞니를 늦어도 5월 초? 아직 그래도 좀 많이 남았죠. 이제 3월 달이니까. 그래도 한 5월 초나 4월 말이면 이제 이 정든 앞니도 보내야 될 때가 됩니다. 한 40년 넘게 살아왔죠, 같이. 간혹 댓글에 장난으로 웃기려고 앞니 뭐 붙인 거 아니냐. 뭐 거기다 자일리톨 2개를 붙여 놨다. 아니면 뭐 장난감 붙여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장난이시겠죠. 어떤 분은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진작에 좀 하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겠죠. 다 그럴 거예요. 정말 외모 지상주의 탑인 것 같습니다. 관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네, 손금도 보시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평이라고 하죠. 얼굴을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 제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엄마와의 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굳이 손절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기는 해요. 손절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별로 왕래를 한 적도 별로 없고 친하게 지낸 것도 별로 없고, 지금도 거의 손절하다시피 살긴 해요. 그 대신 이제 뭐 연락이 오면 안 받는다 이거는 아닌데요. 워낙에 연락을 안 하고 산 지도 오래됐고 연락이 끊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엄마가 좀 어렵게 꺼내는 얘기이긴 합니다.
악플은 달지 마세요. 저도 어렵게 꺼내는 얘기예요. 저희 엄마가 잘 살지는 않습니다. 네, 좀 어렵게 살아요. 그게 제가 처음 몇십 년 만에 엄마를 봤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좀 불쌍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엄마로 보인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로 보인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라기보다는. 그걸 봤을 때 그 살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식까지 이렇게 버려가면서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살려고 그랬나?'라는 어떤,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지금 상태도 제가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엄마를 그래도 잘 보살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엄마를 많이 돌봐온 입장이에요. 최근에 재작년인가 엄마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어요. 다리가 완전 다 분쇄골절이라고 하죠. 뼈가 막 다 부서져 가지고 수술을 좀 하고 1년 동안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1년 만에 저기를 합의를 보고 인제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불과 1주일 정도 됐어요. 근데 인제 그 엄마가 지금 그 돈으로 자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솔직히 아니지만,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지면 동생이 힘들어집니다, 엄마가 힘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저도 자영업을 해서 한번 말아 먹어 봤어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물론 엄마가 가게를 안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지만 그건 되게 젊었을 때고, 그때랑 지금은 경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경기가 이만큼 힘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다 자빠지는 판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 가게 하나 하기 되게 빠를 때 모자랄 수도 있어요. 금액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가게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리고 내 동생도 뜯어 말리고 하지만 완강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만치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부모가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저는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적어도 짐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 놓고 저는 뭔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식한테 부모의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잘 돼 가지고 잘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각자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어요. 본인 인생 본인이 그렇게 꼬아 놓은 거예요. 자식 탓은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동생한테도 얘기했고, 저는 저야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핏줄을 끊는다는 게, 그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살아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같이 죽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마를 말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엄마가 가게를 하게 돼서 가게도 잘못되고 지금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못 받게 된다면 엄마는 갈 데도 없어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이 다 되죠. 지금 60대 중후반이에요. 지금 몸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가게를 하겠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젊은 사람들도 음식 장사가 쉽지 않아요. 엄마가 분식집을 하겠대요. 내 동생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엄마 뒷바라지 했어요. 그러면 내 동생 지금 시집도 못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좀 살게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를 미워하거나 뭐 이런 감정이 많진 않아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보다 저는 엄마를 엄마로 본다기보다는 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단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그렇다 쳐도 단지 지금 현재는 저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자식을 좀 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엄마가 엄마의 뒷바라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혼자 지금 가게 안 하고 살면, 지금 그 돈 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면서 살면 살아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어려운 지금 저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고, 왜냐면 지금 말릴 만큼 말려 봤고 얘기할 만큼 해 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고 우리 능력 밖이에요. 이제 엄마가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길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우리 능력 밖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인생을 본인이 그렇게 꾸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너무 얘기가 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네, 어릴 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고 동생이 모든 걸 인제 감당하고 살게 된 건데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이 정도면은 손절을 해도 된다고 제가 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지. 같이 죽을 순 없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나이 들고 보살펴 줄 사람 없으니 자식한테 이렇게 이러는 거는 저는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했는데 일단 나도 몰라요. 난 이미 말을 했고, 아무튼 저는 만약에 엄마가 가게를 하게 돼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엄마가 이제 거의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손절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그런데도 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동생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저보다 아무래도 엄마랑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안 좋은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요즘에 제가 영상을 잘 못 찍습니다. 뜨문뜨문 올리게 되는데 그래도 일 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